그 다음에 배운 게 우리가 얻을 득자가 있죠. 이렇게 두인변에 아침단, 그 다음에 마디천 해서 얻을 득.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가서 손으로 재물을 얻는다. 출근을 해서 손으로 돈을 번다 라는 뜻에서 얻을 득자. 불화자에 오를 등, 등불 등 또는 등잔 등.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불을 밝힌다. 그것이 등잔이다. 해서 등불 등. 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춥지요? 벌써 이 추위가 막 영하 10도 넘어가는 이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재산을 잃으면 다시 돈을 벌면 되지만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만 계시더라도 좀 집에서 스트레칭도 좀 이렇게 쫙쫙 하셔갖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위가 정말 싫어요. 그래서 겨울이 싫고 오히려 여름이 더 좋답니다. 네, 오늘은 이의 내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리는 이 자를 이의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의라고 하는 거는 곧, 비로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한자를 접할 때 도대체 이 이해라는 뜻이 무언가라고 이제 의심을 품은 글자 중에 하나가 이자였어요. 예, 살펴볼게요. 이자는요, 그 갑골문에 보면 새끼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본떴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새끼줄을 본뜨면서 이해라고 하는 뜻이 나왔는지는 정확한 유래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이 뜻 외에 노를 젓는 소리에라고 있어요. 이 노 젓는다고 하는 것은 노를 저을 때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셨나요? 이 배 타면서 이 노를 저을 때 소리가 나거든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앞으로 가려면 이렇게 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이 노를 이렇게 양쪽으로 막 이렇게 넣었다 노를 저어가면서 배가 이제 앞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이 노가 이 배하고 부딪히면서 여기서 삐거덕 삑삑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마침 우리 동네 앞에 그 한강의 줄기가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배를 꽤 많이 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에 어쨌든 지금은 여기 이제 이해라고 하는 뜻이 되고 이자와 관련해서는 인내천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네, 우리의 그 천도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으로서 그 인간을 존중하는 뜻이죠. 이 사람의 몸속에 하늘과 같은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그런 내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천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 자는 하나, 둘, 요 자는 한 번에 쓰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삐침을 쓰시고 요거를 한 번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획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전에는 얘를 먼저 이렇게 삐침별을 쓰는 교재도 있고 또 어떤 교재는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혼동이 와요. 이게 교재마다 서로 다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쓰고 이렇게 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참고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인내천 사상도 한번 여러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바르다라고 하는 바를 단자가 되겠는데요. 이 자를 살펴보면 이 설립자에 요 뒤에 있는 이 자도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끝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얘도 끝단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 뒤에 이 끝단자는 이 바를 단자의 고자예요. 아주 옛날 자라고 하죠. 고자. 이 자를 살펴보면요. 요 뒤에 이것은 매산자의 말리을 이자인데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올라온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싹이 올라오니까 뭐뭐의 시초가 되겠죠? 새싹이 올라와야 이게 이제 잘 자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시초가 된다고 해서 실마리, 또 이제 시초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식물이 싹이 올라오면 위로 바르게 자란다, 쭉 자란다 해서 여기 설립자가 들어갔고, 또 그런 뜻에서 바르다라는 의미에서 바를 단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실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초. 곧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시작이 된다고 봐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고 또 죽음에서 같이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는데 설립자, 곧바로 자란다 해서 바를 단자가 된다. 그래서 바르다라는 뜻의 한자에는 단정이 있겠습니다. 바르고 얌전하다라고 하는 단정이 있겠고요. 이 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말단이 있겠네요. 어떤 조직의 맨 아래를 뜻하죠. 그 다음에 사물의 맨 끝을 의미하고요. 여기 이제 실마리, 즉 시초라고 하는 뜻에서는 단서가 있겠네요. 우리 무슨 범인을 잡을 때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무언가 단서가 나타났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뜻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정, 말단, 그 다음에 단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요, 못멋을 얻다 라고 하는 얻을 득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침 단자죠. 아침단. 얘는 이제 마디촌에서 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얻을 요 자의 그 갑골문에 보면요, 이 아침 단자 대신에 조개패가 있어요. 조개패가 나오고 여기에 또 손을 가리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손 안에 재물이 되는 조개가 딱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재물을 딱 움켜쥐고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자는 자축거리를 척해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자는요, 손 안에 재물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 자가 이렇게 아침 단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아침에 나가서 이 손에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현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아침이 되면 돈을 벌러 나가지요. 얘가 이제 걷다, 가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돈 벌러 우리 밖으로 출근하잖아요. 출근해서 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손으로 글을 써서 손으로 일을 봐서 내가 돈을 벌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손으로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돈을 노동의 대가로 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자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침단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손으로 재화를 얻는다, 돈을 얻는다 해서 얻을 득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득자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돈을 버니까 나한테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있겠고, 또 소득이 있으면 손실도 있겠죠. 그래서 얻을 득자에 이를 실자를 써서 득실 하게 되면 얻음과 손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요, 다른 뜻으로 못멋을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깨닫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득도 하게 되면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얻다와 깨달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살펴볼 한자는요, 이 등잔. 여기서 등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등 알죠? 이 등이나 촛불이나 이 전등을 의미하는 이 등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이나 촛불을 의미합니다. 예, 살펴볼게요. 얘는 이제 불화자에
요 우측의 것을 우리는 오를등이라고 하죠. 여기서 또 살펴보면 얘를 우리가 콩두라고 해서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담아서 신에게 올리는 어떤 그릇을 의미하죠. 이 오를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오른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높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등잔은 어떤가요? 이 불을 붙여서 이 평지보다는 높은 데다가 얹혀놓고 밑으로 환하게 비치는 게 이 등잔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전구담아가 우리 이 전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보다 높은 천정에 붙어서 아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가 이제 등잔등인데요. 불을 붙여서 높은 데 올려놓는 등잔이다 해서 등잔, 그 다음에 등, 촛불을 의미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불을 밝힌다. 그것이 뭐다? 등잔이다 해서 등잔, 등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이 등자와 관련해서는 불 켜는 것을 우리는 점등이라고 하죠. 네, 등잔과 점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나그네를 뜻하는 나그네 려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를 살펴보면요. 요 자 있죠. 요렇게 합쳐서 요런 자예요. 요렇게 사람 인자가 붙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깃발언이라고 해요. 해서 요 깃발언자가 요렇게 요 사람 인자가 요렇게 변한 거죠. 누운 사람인으로 변했습니다. 한데 여기서 이제 깃발이라고 하면 이 군대와 같이 연상이 되잖아요. 깃발 아래 요거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예요. 해서 깃발 아래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바로 군대를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는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그네라는 의미와 또 나그네는 뭐 여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행하다라는 뜻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뭐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그네, 즉 여행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네, 오늘 배워본 한자들은 좀 대체적으로 뜻이 쉽게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와 관련해서는 여행이 있겠네요. 이 여자가 앞에 오면 두음 법칙에 의해서 여자를 바뀌죠. 그래서 여행이 있겠고 우리가 또 여행을 하면서 쓰는 돈을 여비다라고 하잖아요. 예, 여행과 여비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춥습니다. 이럴 때는 내 건강 관리는 내가 지키는 게 제일 최고예요. 예, 따뜻한 차로 잘 목도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 쓰는 순서, 이 한자를 쓰는 순서를 좀 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댓글에 이제 간혹 올라오는데 제가 설명하고 끝에 이거를 쓴다고 해놓고는 자꾸 저도 모르게 그냥 빠뜨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번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나간 거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설립자에 매산자에 말이을이. 얘는 발을 딴.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내려서 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위로 곧장 자란다, 바르게 자란다 해서 발을 딴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랬죠? 끝. 또 어떠한 시초, 실마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우리가 얻을 득자가 있죠? 이렇게 두인변에 아침단, 그 다음에 마디천. 그래서 얻을 득.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가서 손으로 재물을 얻는다. 출근을 해서 손으로 돈을 번다. 라는 뜻에서 얻을 득자. 불화자에 오를 등. 등불등 또는 등잔등. 불을 켜서 높은 곳에 불을 밝힌다. 그것이 등잔이다. 그래서 등불등. 나그네려, 모방에 누운 사람이네. 이렇게 해서 깃발 아래 아니면요 사방에
아까 제가 방향이라 그랬죠? 사방으로 얘는 사람 인자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해서 여러 방향으로 사람이 여행을 다닌다. 나그네처럼 다닌다 해서 나그네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잘 썼나요? 네, 이렇게. 얘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누운 사람이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